안녕하십니까, 윤과자입니다. 네,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? 네, 오늘 증시는 그렇게 즐겁지는 못했습니다. 그냥 또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고요.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, 코스닥은 소폭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이 돼서 뭐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. 특히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이제 삼성 SDI가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장 초반에는 막 한 7%까지 크게 상승을 해줘가지고 삼성 SDI 이제 좋은 날 오는구나 했는데, 물론 상승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. 그래도 어쨌든 2차전지의 바닥, 삼성 SDI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20만 원은 안착을 해준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. 그래서 괜찮고요. 근데 이제 문제가 DLENC 후, 역시 국내 증시를 너무 믿었나요? 올랐을 때 좀 수익 실현을 더 할 걸 그랬습니다. 물론 일부 하기라도 한 게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, 이때 이제 더 매도를 했더라면, 역시 주식시장은 매도를 안 하면 또 이렇게 하락해서 후회를 하고, 매도하면 또 올라서 또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좀 급락을 했어요. 일단 뭐 마이너스 11%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조금 회복해서 마감을 했는데요. DLENC 후 뭐 본주도 많이 빠졌는데, 사실은 이런 폭락이 좀 억울해요. 좀 아쉽긴 합니다. 뭐 주말 동안 뉴스도 많이 나왔고, 뭐 아침에도 뭐 서로 이런 뉴스들을 공유를 했는데, 여천 NCC가 DL케미칼하고 하나솔루션의 합작 회사인데요. 거기에 뭐 DL이 그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하니 안 하니 막 이슈가 있다가, 결국에는 어쨌든 여천 NCC의 부도 위기 넘겼다 해서 DL하고 하나가 3천억씩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또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뭐 DLENC가 부도나는 건 아니거든요. 전혀 상관이 없는데, 여천 NCC 부도랑 DLENC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 악재를 같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뭐 옛날 자료라서 뭐 숫자 자체는 좀 다를 수 있는데, DL그룹의 기본적인 지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 DL 밑에 DL케미칼이 있고 DLENC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계열사인 거고, 그러니까 뭐 SK케미칼이 뭐 급락한다고 해서 SK건설이 급락할 이유는 없잖아요, 그죠? 근데 아무튼 DL케미칼 관련 악재가 DLENC까지 지금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. 물론 DL 입장에서는 DL케미칼도 갖고 있고 DLENC도 갖고 있으니까 뭐 두 개의 악재를 양방으로 맞는 게 맞기는 한데, 그래서 오늘 DL은 더 크게 빠졌거든요. 마이너스 12%.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그런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DLENC까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한 건 좀 억울하다, 이런 말씀 드리고요. 물론 이제 DLENC 사망 사고가 뭐 영향을 좀 미쳤겠지만, 제가 앞서 공유를 많이 드렸지만 좀 안타깝게도 산재로 연간 8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. 당연히 사망 사고는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. 통계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 뉴스만 봐도 경기 곳곳 공장 사고에서 2명 또 사상을 당했습니다. 안타까운 사고죠.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, 그 중에 40%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DLENC의 사망사고가 뭐가 엄청나게 큰 빅 이벤트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.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일어나던 일입니다. 물론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뭐 건설 현장에서 한 명 사망했다고 해서 그게 주가를 이렇게 급락시킬 만한 이벤트냐? 그거는 과거에는 사실은 아니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DLENC는 사망 사고도 그렇고 여천 NCC 이슈, 그건 특히 더 그렇죠. 사실 지분 구조상 전혀 상관없는 악재에도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억울한 급락을 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혹시 더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오히려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지지부진 재미없었고요. 디오 살짝 오르고 아바쿠 살짝 하락하고, 뭐 JC 좀 빠지고, 그리고 또 전종목 이철 챌린지도 뭐 콘중 10원 오르고요. SJ 뭐 45원 떨어지고.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재미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뭐 계좌도 큰 변화가 없지만, 그래도 또 제 계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. 안 보여드리면 댓글을 남기시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리면 코스닥 이 정도 상태고요. 코스피가 그래도 이 3스디가 좀 오르면서 마이너스 11%로 DLENC 우가 오늘 또 급락하며 가장 그래도
마이너스가 적은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. 정말 놀랄 노짜죠. 한때 가장 하락률이 컸던 종목인데 가장 하락률이 적은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. 마이너스 11%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죠? 가능성이 0%는 아니에요. 자, 앞으로 조금 더 2차 전지가 힘내주기를 좀 바라봅니다. 그리고 회원 익절 챌린지도 뭐 비슷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계속된 국장의 답답한 흐름, 계속해서 여기 차트상 보시면 알 수 있듯이 3200 근처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참 요즘은 차라리 코인이, 암호화폐가 오히려 주식시장, 국장보다 나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시면 주말 동안 또 많이 올라가지고 597만원까지 갔었거든요. 그래서 600만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최근 추이를 보시더라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또 거기에 이어서 이에 질세라 비트코인도 나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또 1억 6,700까지 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. 그래서 오히려 국장보다 편안한 지금 코인 시장이 되어버렸고요. 그리고 전에도 공유드렸지만 제가 보초병으로 미국 AI 관련주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, 팔란티어 어느새 20% 됐습니다. 로빈훗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수혜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담아놓았더니 플러스 17%. 다른 것도 어쨌든 빨간불 떠 있고요. 참 쉬워 보이는 미국 시장.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사실은 저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급해지는 그런 요즘인데요. 정말 올해는 너도 나도 국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좀 저버리지 않고 힘을 내줬으면 하는 또 8월입니다. 아무튼 기회가 되면 이제 저도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.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의 하반기 상승을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